네, 교습소, 공부방, 학원 등을 창업 준비하시려는 분들, 현재 과외나 공부방을 하는 중인데 교습소나 학원 등으로 확장을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방도 해보고 학원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몇 이야기 그리고 주의할 점 등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교습소 창업 과정인데 어, 일단 대부분은 뭐 학원 아니면 공부방을 생각하시겠지만 몇몇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서 교습소를 창업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때 어, 솔직히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과외를 하면 되지 않나? 실제로 어떠한 신청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과외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많이 있어 왔었고요. 근데 알고 보면 무면허로 하는 게 되거든요. 음식점을 해도 음식 면허가 있어야 되고, 뭐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듯이 공부방이나 학원에서 혹은 이런 교습 행위를 하려면 어떤 규정에 맞는 그 교습자이어야 되고 자격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교습소 창업 과정 첫 번째는 장소인데요. 약간 내가 하고 싶다, 나 방문가에 할 건데 하고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집은 있어야겠죠. 물론 상대방의 집이긴 하지만요. 그 과정을 교육청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방문과에, 근데 방문과에도 개인과외 교습자라서 주소가 있긴 해야 되니까 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때 입지는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지만 뭐 학원가가 흔하게 많이 뽑힐 수 있고 또는 뭐 그 세대수가, 저는 이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세대수가 많은 곳을 일단 정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원인 경우에는 혹은 공부방인 경우에는 여기서 공부방을 운영해도 되는지, 학원이라면 그 학원 운영의 설립이 가능한 장소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뭐 제가 확인하는 게 어렵다면 부동산에 말을 해놓으면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고층이면 뭐가 막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 밖에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더니. 그래서 이 학원 일단 그것도 있는데 이 학원에 이 건물에 학원이 많다. 그럼 더 많이 지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력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전력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교육청에 전화해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뭐 된다 안 된다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학원 시설이 가능한지. 이게 어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학원을 설립하려면 뭐 화장실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장애인 화장실 그런 걸 설치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 화장실 밖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약간 뭐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내부에 뭐 손 씻는 데라든지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돼서 이 부분도 도면을 일단 한번 받으시겠죠? 인테리어 분한테서. 그럼 교육청이 확인을 해서 꼭 허락을 맡으시고 가능하면 뭐 메일도 괜찮고 아니면 녹음 같은 전화를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길어지는데 결국에는 교습소를 그냥 방문하시는 게 그 교육청을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장소를 선정했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가 어느 정도 허락을 받았으니까 자격증을 받으러 가는 건데 교육청을 방문하면 뭐 학원 교습소인지 개인과외 등록인지 공부방인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 전에 전화로 뭐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갖고 오라고 하는데 없으면 뭐 2번 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가주시면 되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교습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나는 수강료로 100만 원을 받겠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뭐 미니멈은 가능하겠지만 맥시멈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파악하셔서 혹은 만약에 그걸 파악하지 않더라도 가면은 쉽게 계산기로 그냥 도움을 주시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교육청을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뭐 학원 원칙 이런 것도 사인을 하셔야 되고 뭐 성범죄 조회 동의서 뭐 제 범죄 조회를 교육청에서 한번 하나 봐요. 그런 거 그냥 주시는 서류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허락을 다 받았다. 뭐 개인가게 교습자 혹은 뭐 학원 설립에 대한 허가를 다 받으면 그 이후에 국세청 등록인데 이것도 국세청 코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코드도 만약에 보통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걸로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전화가 와서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 국세청에서 명망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크게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하는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장소, 입지를 선정하느니 뭐 이런 교습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될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면 마지막에는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거든요. 거의 제 경험상 잘 돼야 더 잘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을 했는데 저는 뭐 없어도 돼요. 3개월은 그냥 뭐 본전 혹은 뭐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시는데 진짜 3개월 마이너스 뭐 2주만 그 고객 문의가 없죠. 학생이 아무도 없으면 그때부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계속 없는 거 아닌가? 오늘도 없고 어제도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결론은 꼭 적정한 타이밍에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 그래야 할 맛이 나고 그래야 성장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한 20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뭐 월세도 내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나 생각보다 잘 되네. 더 열심히 하고 또 애들은 또 그 신선한 마음에 또 친구들도 불러올 수 있고 소문도 빨리빨리 나지. 막 느긋하게 2년 뭐 아니면 나는 적당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 홍보를 언제 하냐? 예를 들어서 뭐 12월 초부터 받는다고 하면 학생들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2주 전, 한 달 전부터는 초중부터는 홍보를 미리 해놔야 연락은 당연히 미리 오겠죠. 연락을 받고 상담까지는 할 수 있고 등록은 뭐 바로 해도 되고 한 달 정도 후에 해도 되니까 아니면 보통 겨울방학 때도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전단지를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카페는 뭐냐면 전단지를 딱 보셨다고 쳐요. 그럼 이 전단지를 보고 보통 바로 전화를 안 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땡땡수하고 근데 있어. 만약에 없으면 에이 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나오면 일단 보게 돼요. 블로그나 뭐를 소문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블로그 카페는 내가 오픈을 하고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픈하기 전에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물론 막 왕성한 그런 블로그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검색을 하면 나올 정도 동네 이름이랑 해서 같이 검색하면 나올 정도는 해놔야 이게 둘이 합쳐져서 극대화되는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네. 오늘은 교습소 창업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봤는데요. 몇몇 중요한 포인트는 있었지만 아마 이렇게 들으면 막연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넣자니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약간 대략적으로 어떻게 오픈을 하는 과정일까를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장황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 정도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실은 이런 걸 누가 궁금해할까를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그때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니까 큰일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그 주제로 정했냐면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를 많이 검색한다고 그 유튜브 구글에서 이런 뭐 아이디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뭐 이런 아이디어가 인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설마 유튜브 구글에서 나한테 이상한 정보를 주진 않겠다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소 선정 정확하게 이 장소가 괜찮은 장소인지 정량적, 정성적을 둘 다 봐야 되는데 정성적으로 좋은 장소임에도 정량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부동산에도 확인해보고 교육청에도 확인해보고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격 등록은 생각보다 마련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격을 받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도 한 번에 갈 생각이면 미리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만약에 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두 번, 세 번 갈 생각이면 꼭 너무 명확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가셔도 괜찮다. 3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사전에 홍보가 돼 있어서 오픈하자마자 인원이 좀 차야 그 다음에 할 맛도 나고 성장할 맛도 나지 뭐 처음에는
나는 뭐 본점만 있으면 돼요. 나는 뭐 6개월은 마이너스 돼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만약에 오픈 효과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